상당히 불편하죠. 겨울에 지포를 타고 다니면 약간 좀 저는 현타가 왔어요. 너 이거 그럼 이 차 왜 타냐? 안녕하세요, 토이브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드디어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한 저의 BMW G4 1년간 느껴진 롱텀 시승기입니다. 평범한 세단과 SUV를 타오던 제가 로드스터를 1년간 주행하고 경험하며 많은 부분들이 느껴졌는데요. 지금부터 G4 1년 롱텀 시승기를 시작하겠습니다. BMW G4 로드스터 정말 딱 타기 좋지 않습니까? 날씨 정말 좋아서 오픈 에어링을 하기 딱인데 1년 동안 제가 수요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좋았고 불편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고고! 1년 동안 제가 주행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1년 동안 느껴졌던 단점들이 꽤나 많습니다. 진짜 단점도 많은 차예요. 감당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당을 해야 될 부분들. 우선적으로 계절이라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절에 따라서 운전자에게, 오너에게 다가와주는 감성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다르고, 실제로 계절별로 장단점이 상당히 좀 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요즘 같은 날씨,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녀석을 2020년 3월 30날에 제가 출고를 받았는데, 이제 봄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고, 뭐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이제 4월달인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봄에 G4를 타고 다니기에는 정말 좋아요. 하지만 여름부터 보게 되면, 여름에는 뭐 탑으로 인해서, 소프트 탑으로 인해서 햇볕을 강하게 쬐을 때, 한여름에 폭염인 날씨에 탔을 때 탑만 열지 않으면 뭐 덥다, 뜨겁다라는 거는 거의 느껴지진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근데 한여름에 탑을 열게 되면요, 정말 뜨거워요. 특히 이제 G4 같은 경우는 통풍 시트가 없지 않습니까? 좀 그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사실. 통풍 시트가 없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보는 통풍 시트가 있어도 폭염인 날씨에 이 녀석의 뚜껑을 열었을 때, 뚜따를 했을 때 정말 더워요. 그래서 한여름에 낮에는 뚜껑을 열 일이 거의 없었고, 이제 밤 같은데, 밤인데 좀 선선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저녁에 이제 좀 선선한 날씨일 때, 그때 열었을 때 상당히 좋지만, 여름철에 뭐 엄청 불편하다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 봄, 가을 같은 경우는, 가을도 마찬가지예요. 봄처럼 정말 이 G4라는 차량이 운전자에게 주는 뚜따의 감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겨울이에요, 겨울. 일단 이 녀석은 스포츠 서머 타이어가 또 제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만 날씨가 추워도 영하 날씨 때 이 녀석을 조금 다이나믹하게 몰게 되면은 타이어가 좀 많이 미끄러지는 느낌은 분명 다가옵니다. 하지만 뭐 LSD로 인해서 차체를 잡아준 느낌은 아주 일품이지만, 그래도 겨울철에는 좀 기온이 올라간 날씨에 비해서는 약간 좀 조심스럽게 주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있고요. 겨울에 춥지 않냐, 이 천 때문에 춥지 않냐 했을 때 사실 G4 차량이 열선이 좀 더 뜨거워요. 그러니까 일반 뭐 3시리즈나 5시리즈 제가 한겨울에도 타봤지만 G4 차량의 열선 시트가 좀 더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 뜨거울 정도로 상당히 열선과 또 스티어링 휠 열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히터를 틀게 되면은 사실 겨울철에 뭐 스포트 탑이 춥다라는 그런 말은 정말 옛날 말이고, 겨울철에 탑을 닫고 주행을 할 때는 전혀 불편한 감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패딩을 많이 입잖아요. 패딩 입고 타면 정말 좁아요. 물론 저의 체형으로 인해서 좀 더 그런 부분이 더 와닿을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 패딩을 입고 타면은, 뭐 쇼패딩을 입고 타면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약간 그래도 좀 딱 봤을 때 쇼패딩을 두 남자가 입고 G4를 타게 되면 정말 딱 따다닥 붙어 있어요, 진짜. 꼴 보기 싫을 정도로. 아무튼 뭐 혼자서 쇼패딩을 입고 타더라도 굉장히 좀 많이 협소하다는 느낌이 단번에 들고요. 일단 롱패딩 입고는 절대 못 타요. 롱패딩 입고는 이 패딩이 길다 보니까 이 스티어링 휠을 조향할 때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뭐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G4 차량이 큰 사이즈가 아닙니다. 뭐 전폭은 수치상으로는 꽤나 넓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실내 공간에서 무릎 공간도 그렇게 엄청 많이 여유로운 편도 아니고, 사실 이 정도면은 약간 좀 좁다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여유롭지 않다보다도 좁은 건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옷을 두툼하게 입거나 롱패딩을 입었을 때 정말 불편하다. 또 하나, 우리가
겨울철에 이제 외투를 좀 벗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패딩 입고 주행을 잘 안 해요. 패딩 입고 주행하게 되면 좀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외투를 벗고 이제 주행을 하는데, 여태까지 제가 이제 세단이나 SUV만 타다 보니까 외투를 딱 벗고 바로 뒷좌석에 딱 던져 놓고 바로 운전석에 앉아서 주행을 할 때 전혀 그런 불편한 감이 없었는데, 이 G4는 그게 없잖아요. 뒷좌석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조수석에 누가 타 있거나 하게 되면은 정말 겉옷을 트렁크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트렁크가 롱패딩을 놓잖아요. 제가 지금 트렁크에 이제 세차 용품하고 뭐 우산이라든지 뭐 일상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적재 품목들만 제가 지금 트렁크에 넣어놨는데, 정말 딱 롱패딩 하나 놓고 나면요 자리가 없어요. 그 상당히 불편하죠. 뭐 놓고 내리고 내가 뭐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간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일적으로 업무 때문에 어디 간다든지 차를 정차하고 다시 외투를 입을 때 매번 트렁크를 열고 닫아야 되는 그 자체가 정말 귀찮아요. 겨울에 G4를 타고 다니면 약간 좀 저는 현타가 왔어요. 내가 뭐더러 이거 추워서 탑도 못 열고 옷도 트렁크에 맨날 놔야 되고 내가 왜 이걸 타고 있나, 정말 현타 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겨울에 차 바꿀라 그랬어요. G4 그냥 팔고 큰 SUV나 좀 큰 세단 하나 갖고 그냥 타자. 소프트 다 타봤으니까 이제 이걸로 그냥 만족해야 되나 싶었지만 그 좀만 참으면은 다시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정말 좋은 법입니다. 좋은 법. 그리고 아무래도 아실 거예요. 컵홀더. 이 G4의 컵홀더는 정말 지금 제가 이제 커피는 아직 없지만 진짜 커피를 마시러 가고 있지만, 자 이걸 열고 주행을 하잖아요. 열고 주행하게 되면은 이러고 운전해야 돼. 이러고. 그러니까 그냥 닫혀 있을 때는 보세요. 닫혀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암레스트에 팔을 딱 거치해 놓고 주행하면 좀 편해요. 이게 상당히 이 가운데 센터 콘솔의 폭 자체가 좀 넓기 때문에 크게 뭐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없는데, 이거를 그냥 열고 커피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진짜 이러고 운전해야 돼요. 이러고 진짜 여기 땀 찬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제 신체 사이즈 때문에 저의 체형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불편함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나 저보다 키가 작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반 세단이나 SUV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터널 안에 들어가면 이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터널 안에 들어가면 소음이 너무 심해요. 터널 안에서 음악 틀고 주행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말 진짜 잘 안 들려요. 옆 차선에서 오는 그 차량들의 소음이 그대로 유입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서의 소음은 안 들리는데 뒤쪽에서 이 외부의 소음이 정말 많이 들리고요. 또한 이제 스피커를 얘기해 드리면, 사실 스피커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아주 뭐 귀때기가 썩어 들어갈 정도로 못 들어줄 만한 그 정도 수치는 아닌데, 근데 이제 스피커 튜닝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소프트탑 차량들의 특성도 있고, 오픈 에어링을 했을 때도 그렇고, 뭐 이런 터널 안에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외부의 소음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 스피커의 음질이 좋아도요 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별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에는 지금 얼마만큼의 소음이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운전자의 뒤쪽에서 이 소음들, 그래서 좀 좋은 게 있어요. 옆에 차량이 지나가는 거를 사이드 미러를 보지 않아도 소리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를 보기 전에 이미 지금 내 옆 차선에서 지금 차량이 막 달려오고 있다라는 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G4 같은 경우는 후추방 센서가 없습니다. 후추방 뭐 그 사이드 미러로 후추방 센서가 안 나와도 옆 차로에서 들려오는 다른 차량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막 뭐 불편한 감은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앞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해. 이것도 약간 좀,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좀 떼어줘야 돼.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단점이 정말 많은 차량인데 너 왜 타고 다니? 이거 왜 타? 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왜 타냐고요? 이거 있잖아요. 이 맛에 타는 겁니다. 이 맛에.
제가 호명산 쪽에 왔습니다. 호명산은 그렇게 자주 들리진 않습니다. 사실 뭐 많이 와봤지만 자주 안 오는 이유가 저는 뭐 와인딩 코스를 뭔가 좀 스포티한 주행으로 인해서 달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뭐 서킷에 대한 그런 취미도 없을 뿐더러 저의 드라이빙 성향 자체는 20i 엔진으로도 만족하는, 그러니까 그냥 부족하지 않고 여유롭게 다니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에 차 별로 없지, 경치 좋지, 그죠? 날씨 좋죠. 그리고 또 이 산속에 이 와인딩 코스다 보니까 이 그늘이 많이 또 있어요. 산속에 있는 도로다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맛을 타는 거예요. 이 맛을. 지포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딱 지포의 장점은 하나입니다. 뚜껑이 열린다.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딱 지금처럼 이제 좀 약간 좀 스포티하게 주행을 했을 때, 차체가 짧다 보니까 코나 말려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응답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재밌죠. 차량도 재밌을 뿐더러 물론 이제 M40i랑 비교했을 때 파워트레인적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20i라는 엔진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일상에서 주행을 하고 다닐 때는 뭐 큰 부족함은 없지만 정말 내가 막 정말 차량을 밟고 싶고 아니면 배기 사운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정말 좀 더 내가 치고 나갈 수 있을 때 팡 치고 나가는 그런 건 없습니다. 20i가 실제로 순정 배기 자체도 굉장히 좀 조용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은 정말 아주 미세하게 들으면은 팝콘이 살짝 터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튜닝을 하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순정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이 정도도 만족한다. 지포만의 가장 큰 장점인 이 짧은 휠베이스와 민첩한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 자체는 20i 가지고도 차량을 일상적으로 충분하게 재밌게 탈 수 있다는 느낌은 단번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i로도 좀 만족하기 때문에 정말 지포 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뚜껑이 열린다. 이런 날씨 뚜껑 열어야지. 1년 동안 봤을 때 뚜껑을 열 수 있는 날은 사실 50%도 안 돼요. 50%도 안 되지만 그 50%도 안 되는 그 날에 뚜껑을 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소프트탑, 이 로드스터만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포는 그래서 타는 겁니다. 진짜 이 뚜따 감성 하나로 남들한테 피해 안 주면서 나 혼자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주행 느낌, 저는 그걸 더 좋아합니다. 로드스터 소프트탑 차량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뭐 파스터 78도 있고요, 제규 F타입도 있고 상당히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BMW를 좋아하고, 또한 그 BMW에서 나온 지포의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로드스터 치고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이 정도 가성비가 좋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20i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지포 20i를 좀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이유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정말 실제 1년 동안 주행을 하면서 아주 만족스럽게 다가왔었고, 승차감 같은 경우도 물론 하드하긴 하지만 일상에서 탔을 때 그냥 컴포트 모드로 놓고 타게 되면요 그렇게 불편한 감은 없습니다. 이 녀석을 가지고 가장 큰 장거리를 갔다 온 게 군산이에요. 왕복해서 약 한 400km 정도, 그때 제가 당일치기로 갔다 왔어요. 결혼식 때문에 제가 당일치기로 갔다 왔었는데 그때는 뭐 허리가 크게 아프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감이 있지만 또 다른 로드스터들이 지니고 있는, 다른 스포츠카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불편한 감을 데일리성으로 좀 편안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력이 있다. 일상에서 타고 다니기 정말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이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제 완전한 데일리로 타진 않습니다. 제가 또 이제 데일리로 타는 차량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차량을 2대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탄 키로수가 9,000km가 안 돼요. 겨울에는 사실 지포 찾기를 막 이렇게 갖고 오고 싶은 느낌이 별로 없어요. 겨울에는 진짜 겨울에는 그렇게 지포의 찾기를 꺼내기는 별로 싫고, 하지만 요즘 같은 날씨, 요즘 같은 계절에서는 무조건 지포 찾기만 딱 꺼내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저는 그래서 고급류만 넣습니다. 고급류만 거의 뭐 한 달에 3번 정도, 평균 2-3번 정도 주유를 하는데, 주유 그 게이지가 큰 거 한 칸에서 가드 완전 풀까지 넣는데 한 7만원 초반 정도 나옵니다. 고급류 넣었을 때.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연비 같은 경우는 전 12.1이 나와요. 저는 이제 서울 근교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차량이 정체가 있거나 그런 쪽보다는 소통이 원활한 국도나 고속도로를 많이 주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연비가 안 좋진 않았고요. 연비가 12.1이면 연비도 만족스럽다. 뭐 세차를 할 때도 세차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세차를 할 때 무조건 셀프합니다. 셀프로 하지만 셀프를 하는데 차량의 사이즈가 크지 않다 보니까 금방 끝나요. 1시간 정도만 끝나는 것 같아요. 1시간 정도면. 그리고 이제 탑 관리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탑 관리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탑 관리는 따로 안 하고 비가 오고 난 후 물이 젖었을 때 소프트 탑이 물에 젖었을 때는 절대 탑을 열지 않고요. 더불어서 이제 세차를 하고 나서 통과만 풀어놓고 물만 쭉 뿌려줘요. 물도 이제 고압수 안 뿌리고 고압수를 안 뿌리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물 있지 않습니까? 물 세기로 그냥 좀 멀리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좀 뿌려주는 그런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닦을 때도 이렇게 안 닦아요. 이렇게 닦으면 탑 쪽에 이제 부풀레기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타올을 올려놓고 타올을 두들겨 주면서 물기 정도만 흡수하고 세차를 하고 나서 하루 정도는 그냥 탑을 안 여는 방식으로 저는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탑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코팅을 해도 좋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코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비싸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주행을 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만족스럽게 타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 자동차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계속해서 이 녀석과 함께 즐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로코 갤러리 왔는데 여기서 좀 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또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제가 영상에서 말하지 않았던 부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바로바로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열심히 뚜껑을 열고 다녔으면은 자, 이렇게 하나하나 또 청소를 해줘야 되고 잘 떼지지도 않아. 자, 이게 오픈카의 이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찮게 뚜껑을 열고 다니면 이 봐라, 이거 난리 났다.